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학자이자 화가였던 신사임당. 그녀는 단순히 예술과 학문에 능했던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들인 율곡 이이는 조선 최고의 대학자로 성장했으며 이는 신사임당의 깊은 교육 철학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임당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첫째,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기를 때에는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성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다듬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늘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가치관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율곡 이이는 후에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학문에 대한 열정과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회고했습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배우다. 신사임당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교육은 주로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한 유교 경전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책 속의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교육 방식 중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린 율곡이 깊은 밤에도 공부를 계속하자 신사임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다. 공부도 좋지만 몸을 생각해야 한다. 산속의 호랑이도 밤이 되면 조용히 쉰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율곡은 과도한 학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셋째,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다. 신사임당은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신사임당은 어린 율곡에게 쌀을 한 움큼 주며 물었습니다. 이 쌀 한 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율곡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걸 땅에 심으면 벼가 되고 벼에서 더 많은 쌀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사임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면 언젠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처럼 그녀는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넷째,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과 덕목도 함께 가르치다. 신사임당은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과 예절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그녀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아이들에게 효를 강조했습니다. 율곡 이이는 후에 어머니의 효심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말했습니다. 신사임당의 교육 방식은 단순히 조선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에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녀는 학문뿐만 아니라 인성과 창의력,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아들 율곡 이이는 조선 최고의 대학자가 되었고 그녀의 교육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며 우리도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